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최대 90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서초동을 언급하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대통령실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이뤄진 통화였는데 당시 조 과장은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최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목사는 그로부터 한 달 전인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초동, 즉 김 여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최 목사에게 접촉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통화에서 조 과장은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절차를 많이 밟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전 의원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냐고 묻고 이후 국가보훈처 사무관에 연락처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조 과장과 최 목사는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목사의 김 전 의원 관련 청탁과 김 전 의원 가족의 김 여사 면담 요청이 최종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측은 또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7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최 목사는 샤넬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종이 가방 사진을 보내며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다. 티타임 기대하고 가는 것이라며 만남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이번 주일은 너무 꽉 차 있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은 어떠시냐고 응답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실제로 사흘 뒤인 6월 20일 김 여사와 처음 만났고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김 여사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그분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는 얘기냐고 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적은 6쪽짜리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수사팀에서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작년 9월 무렵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서 그걸 들어주려고 직원을 또 서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최 목사가 지목한 직원은 대통령실 조모 과장, 지난 봉하마을 방문 때도 동행하는 등 김 여사의 행사와 일정 등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목사는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이후 조 과장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소개해주겠다는 전화가 왔고 곧이어 담당자 휴대폰 번호도 문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보훈부 직원과 자신이 직접 통화도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어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 직원이 김창준 의원 사모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실 측에 언질도 받았고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최 목사는 조 과장과 보훈부 직원 통화는 다 녹음했다며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측은 당시 담당 직원들과 대통령실 파견 직원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김 전 의원의 안장 가능성을 검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은 그제 대검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제출받은 증거들을 살펴본 뒤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진품이라면 100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만 따지면 김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지체 없이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알선수재죄 같은 다른 법리를 적용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앞서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사실관계도 검찰은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권익위 발표 1시간 뒤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권익위가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의 속내를 해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